따뜻한 3월의 봄바람이 교정을 스치던 그날, 26살 신입교사 이지혜는 꿈에 그리던 교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만난 한 학생의 도전적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 학생의 어머니는 재벌가 며느리로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였습니다. 계약직 교사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위협하는 학부모,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까지. 절망의 순간 교실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는데요.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뜻한 3월의 봄바람이 새봄중학교 교정을 스치며 새싹의 설렘을 실어 나르던 그날, 26살 이지혜는 살며시 긴장한 마음으로 학교 정문을 밟았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교단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언젠가는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지혜에게 이 순간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대학 시절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열정적인 반응이 지혜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학교 현관을 지나며 지혜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곳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손에 꼭 쥔 가방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첫 수업 계획서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작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배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교무실 분위기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도 감돌고 있었어요. 신입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학교 환경은 좀 복잡하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학부모들이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여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치도 빨라야 해요. 무작정 이상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직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학부모들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통하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를 정리하고 미소를 연습해 봤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2학년 3반 교실에 들어선 지혜의 눈에는 28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어떤 아이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담당하게 된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뻐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아이들도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혜는 미리 준비해온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했고 아이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했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하라고 격려했죠. 첫 수업이라 긴장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뒷자리에 앉은 박서윤이라는 학생이 수업 내내 딴짓을 하며 옆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윤이는 연필로 옆 친구의 팔을 찌르거나 교과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서윤이의 행동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황이 계속되자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서윤아,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보자. 지금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서윤이는 지혜의 말을 무시하며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윤이를 바라봤죠.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모든 학생이 편안하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단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는 게 기본이야. 하지만 서윤이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지혜는 앞으로의 교직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서윤이의 행동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죠. 몇몇 학생들은 서윤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서 학급 일지를 작성하던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는 신념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교육학 책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문제 학생을 다루는 방법, 학급 경영 기법 등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내일은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보자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지혜의 교직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미란이라는 학부모가 있었어요. 43살의 미란은 대기업 그룹 부회장인 남편의 배경을 등에 업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매일 아침 비싼 외제차를 타고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으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어요. 학급 단체 대화방의 방장이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고 다른 학부모들은 미란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어요. 미란이 학급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 개의 하트와 찬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미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미란의 남편이 학교 발전 기금으로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학교 시설이 대폭 개선되었거든요. 새로운 도서관, 최신 컴퓨터실, 체육관 리모델링까지 모두 미란 가족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교사들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가 있으면 교장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어요. 미란의 영향력은 학교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급식 메뉴부터 시작해서 교복업체 선정, 체험학습 장소 결정까지 모든 것에 미란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란의 딸 박서윤은 엄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내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따돌리고 교사의 지시도 무시하기 일쑤였죠. 반 아이들은 서윤이를 두려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윤이와 친해지려고 아부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다 주거나 숙제를 대신 해주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교무실에서 선배 교사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였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엄마 강미란 씨, 작년에도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난리쳤잖아. 결국 그 선생님 다른 학교로 전근 갔고. 정말 안타까웠어.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혜가 놀라서 묻자 다른 선배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이니까 모르겠지만 여기서 강미란 씨하고 틀어지면 교직 생활 힘들어져. 남편이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고 있거든. 교장 선생님도 함부로 못해.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여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전근 간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서윤이 문제로 미란 씨와 충돌했다가 결국 학교를 떠났어. 그 이후로 다들 조심하게 됐지.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교육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죠. 다른 학부모들도 미란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학급 대화방에서 미란이 의견을 내면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설령 다른 생각이 있어도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란은 학교 행사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마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교사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죠. 교장도 미란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서윤이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규칙이나 질서는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숙제를 안 해와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비웃음을 짓거나 방해하기도 했죠. 청소 시간에도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교사가 주의를 주면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윤이의 횡포를 보며 일부 아이들은 권력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반대로 정의감이 강한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지혜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육자로서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서윤이의 횡포 때문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죠. 선배 교사들은 지혜에게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신입 선생님,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해. 이상만 가지고는 안 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게 좋아. 하지만 지혜는 쉽게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가 된 이유, 그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지혜는 복도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윤이가 반 친구 한 명을 화장실 구석으로 몰고 가서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급히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망친다. 앞으로 조용히 있어.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김수민이라는 학생이었는데 평소에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수민이는 서윤이가 다른 아이의 준비물을 훔치는 걸 목격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서윤이는 수민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계속 위협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다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면 너 같은 애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수민이는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윤이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었어요. 서윤아, 당장 그만둬. 지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서윤이는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끼어들어요? 선생님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괴롭힘을 묵과할 수는 없었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건 심각한 문제야. 학생부실로 가자. 서윤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저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지혜는 침착하게 수민이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무서웠지? 이제 안전해.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민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수민이를 다른 아이들에게 맡기고 서윤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서윤아, 지금 당장 학생부실로 가자. 이런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해.
서윤이는 억지로 학생부실까지 따라왔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표정으로 지혜를 노려봤어요.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요? 우리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걸요. 지혜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윤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너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서윤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수민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저희끼리 해결할 일인데 선생님이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서윤이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서윤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건 절대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무서워하게 만드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협박한 적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선생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이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교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미란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윤이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애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부실로 데려가서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지만 미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애를 학생부까지 데려가셨다고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전화로 들리는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윤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애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힘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직접 목격한 일이고 피해를 당한 학생이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딸을 감쌌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 선생님이 잘못 보신 거겠죠. 아니면 다른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고요. 서윤이는 집에서도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전화통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선생님, 내일 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확신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민이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선배 교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왔네. 조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한 선배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강미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표정은 어제 전화 통화 때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온 모습에서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미란 옆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조 교장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이미 미란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같았습니다. 미란은 지혜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서윤이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애가 밤새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돼요.
지혜는 침착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고 학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우리 애를 범죄자 취급하셨다는 거네요. 학생부실이라니 그게 정말 필요했나요? 교실에서 간단히 주의만 주면 될 일 아닌가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지도였습니다.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였고요. 지혜가 정중하게 대답하자 미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내 딸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우리 서윤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슨 문제 알아도 되는 건가요? 교장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아세요? 도서관 건립비 3억, 컴퓨터실 구축비 2억, 운동장 정비비 1억. 총 6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냈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조작하며 기부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시나 봐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학교 예산 편성부터 교사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란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미란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 학교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맞나요? 선생님이 신입이라 모르시겠지만 이 학교는 학부모들과의 협력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특히 우리 같은 학부모들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미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작년에 체험학습 갔을 때도 우리가 버스비 지원했고 운동회 때 텐트 대여비도 우리가 냈어요. 졸업식 때 꽃꽂이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답했어요.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이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하지만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이상적이시네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누구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좀 알아보세요. 미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아시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교육청 관계자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필요하면 교육청에 직접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회의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지만 미란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지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생님, 계약직이시죠? 다음 학기에도 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선생님과만 함께하고 싶거든요. 미라는 일어서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근간 선생님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노골적인 해고 위협이었습니다. 지혜는 교장실을 나오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좌우되어도 되는 건지, 과연 자신이 꿈꾸던 교육 현장이 이런 곳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교무실로 돌아온 지혜에게 선배 교사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선배 교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 처음에는 다 너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타협해야 해. 하지만 지혜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4월 말 학부모 참관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정성껏 수업을 준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미란과의 갈등 이후 학급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서윤이는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아이들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학급 대화방이 수상했습니다. 미란이 참관일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참석해 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직접 봐야 해요. 미란의 메시지 아래로 연이어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가겠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시군요. 평소 참관일에 관심이 없던 학부모들까지 참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참관일 당일 오전, 학부모들이 하나, 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몰려온 거였죠. 보통 참관일에는 10명 안팎의 학부모들이 오는데 이날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미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뒷자리에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보였어요. 대화방에서 미리 조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날카로웠어요. 오늘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시작하자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죠. 특히 평소 활발했던 아이들도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지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지만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저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봐요. 정말 공정하게 하는지 확인해야죠.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수업이 끝나자 미란이 일어나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지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르게 대하시나요? 미란의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지혜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도는 필요하죠. 그러자 미란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가정 환경이 다른데 정말 모두 똑같이 대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아이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집안 사정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아이들 특성도 다 다른데 말이에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윤이 말로는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선생님께서 유독 우리 애만 문제 삼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일인데 우리 애만 혼낸다고요. 교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지혜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미란이 말을 끊었어요. 공정하게요? 그럼 우리 애만 학생부실에 불러서 혼낸 건 공정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 적 없는데 우리 애만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 둘 고개를 끄덕이며 미란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아이들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우리가 학교에 얼마나 협조하는데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안 되죠. 지혜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준비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괴롭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미라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런 식이면 다음 학기에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우리 학부모들도 한계가 있어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공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냉담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던 그 순간 뒷자리 구석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은백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연륜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혼자서 조용히 맨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수업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지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참관일에 오신 할아버지들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일어서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존재감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교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란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입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어느 학부모님이신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분은 노인이 지혜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손녀입니다.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혜조차 깜짝 놀라며 그분을 바라봤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왠지 모르게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첫 공개 수업이라고 해서 조용히 지켜보러 왔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멀리서 지켜보니 참 열심히 하더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남다른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다른 학부모들도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상황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손녀라고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 할아버지시겠네요.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미란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정훈. 그 이름은 미란의 남편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 이름이었거든요. 항상 신문과 뉴스에서 보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김정훈 회장님이신가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지혜를 몰아세우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란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른 학부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정훈 회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손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도 충분했어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 역시 당황스러워하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김정훈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만 설마 그분이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정훈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 참관일이니까 한 명의 가족으로 왔습니다. 손녀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미란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상황을 보게 되었네요.
여러 학부모님들이 한 선생님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말입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정훈 회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어요. 김정훈 회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지혜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던 학부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특히 강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손녀를 지켜보니 참 기특하더군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려 애쓰는 모습이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윤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어린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걸 보니 말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겠죠. 서윤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인 미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움츠러든 모습만 남았죠. 가진 걸로 사람을 위협하는 걸 배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이 교육보다 우선한다고 배운 아이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의 말에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축되고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학부모들을 바라봤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 아닐까요? 권력이나 돈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상황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압박하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존중받아야 하고 학생들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하자 미란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실 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지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신념을 잃지 마세요. 그 말에 지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참관일이 끝난 후 며칠 동안 학교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김정훈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학교 이사장과 교장을 별도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학교 운영 방침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학교에 지원해온 막대한 기부금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어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단순한 건물 증축이나 시설 개선이 아닌 교육 본질의 회복을 요구한 거였죠. 학교 측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선 학부모 간섭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또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사도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고, 학부모의 이해 제기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혜 같은 신입 교사들도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강미라는 그 후로 학교의 얼굴을 제대로 내밀지 못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용해졌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무엇보다 딸 서윤이의 행동 변화가 눈에 띄었죠. 예전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권력으로 권력을 누른 것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지혜에게 어느 날 김정훈 회장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손녀,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여름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지혜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규 교사 발령 통지서를 받게 된 거예요. 계약직에서 정식 교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발령장을 바라보며 지혜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새 학기 첫 교무회의에서 교장은 지난 학기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 인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혜의 새로운 학급에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서윤도 있었어요. 서윤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서윤이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괴롭혔던 수민이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했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듣고 발표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제가 풀어볼게요. 서윤이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그때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너무 심하게 했고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지혜는 서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답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만 보자. 너는 분명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어. 이미 많이 변했잖아. 서윤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강미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예전처럼 지시하지 않고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도 경청하려 노력했어요.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도 교사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았어요. 미라는 지혜에게 따로 연락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앞으로는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가을 운동회 날 지혜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운동장 가득 퍼져나갔어요. 서윤이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팀이 이겼어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친구들을 이끌고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김정훈 회장이 멀리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은 여전히 학교를 조용히 후원하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지혜는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이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저에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교사의 역할이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에는 따뜻한 가을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당당한 교사가 되었어요. 권위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 말이에요. 그리고 세봄중학교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아닌 교육적 신념과 사랑으로 운영되는 학교 말이에요. 며칠 후 지혜는 김정훈 회장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회장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해서 놀라셨죠?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든 것뿐이에요. 지혜는 회장의 진심에 감동받았습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년 후, 지혜는 이 학교의 대표적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혜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서윤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종종 지혜를 찾아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많이 변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걸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심과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